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그 이론 특강인데 그 자료 받으셨죠? 네, 이제 오늘 이제 하루 종일 국계법부터 해서 농지법까지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9시 반부터 7시까지. 원래 시간 그 시간 맞죠? 네, 그 시간 맞아요. 그래서 시간을 넘기진 않겠습니다. 7시 전까지 해서 마무리해 드릴게요. 자, 오늘 그 하는 내용은 그 이론 특강인데 거기 보면은 30페이지로 돼 있을 거예요. 한번 보고 오셨나요, 이거? 자, 이거 어떻게 강의할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국계법부터 해서 이제 쭉 있습니다. 국계법.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도시개발법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비법 이렇게 합니다. 정비법 있고 건축법. 그다음에 주택법. 그다음에 농지법까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6개 법률을 이제 하루 종일 합니다. 하루 종일 하는데 한 8시간 정도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40문제 정도 나오는데 4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 제일 이제 이슈가 되는 거 별로 이제 잡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1번 만약에 한 장 넘기면 1번에 뭐가 나오냐면 광역도시계획이 나올 거예요. 광역도시계획. 자, 광역도 이렇게 테마를 하나씩 잡은 겁니다. 테마별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요게 한 문제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출제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게 제일 먼저 공부하신 게 기본서 가지고 공부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줄여서 요약집으로 했죠. 요게 이제 이번 달까지 요약집으로 끝낸 거고 요걸 더 줄여서 지금 이론 정리 특강 자료를 하는 거예요. 특강 자료. 요게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공부를 할 때 줄여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양을 줄여 나가는데 여기서는 기본서에서 배웠던 거를 요약집으로 줄여드린 거예요. 양을. 그럼 이걸 더 줄여서 특강 자료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 부분은 거의 뭐 기출문제로 봤을 때 거의 출제할 가능성이 한 70% 이상 되는 것들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게 테마가. 물론 뭐 시험에 가면은 여기 나와 있지 않는 것들도 한 6문제나 7문제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하루 종일 하는데 다 못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60점 목표로 해가지고 만든 자료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다가 특강 자료에다가 제일 중요한 것만 제가 적어놨거든요. 중요한 것만. 중요한 것만 적어놨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이거 답을 찾을 수 있는 그 문구를 적어놓은 겁니다. 답을. 그러니까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습니다. 지문이 있는데 이 자료 가지고는 다 지문을 분석해서 해석을 다 못해요.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뭘 찾을 수 있는 정도의 자료라는 얘기예요. 답을 찾을 수 있을 정도의 자료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만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최소 6번 정도만 읽고 가면 60점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요거를 지금부터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8월 말이니까 9월 달 해서 뭐 10월까지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그 정도에서 한 6번 정도는 읽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수업을 들으시면서 요 부분을 이렇게 조금 보완을 해서 이렇게 적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걸 단권화 시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거는 이제 넘어가시고요. 기본서 지금까지 이제 가져가시면 안 되고 요약집에서 특강으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그럼 요약집에 있는 것보다 양이 훨씬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약집이 한 뭐 180페이지 된다. 그리고 30페이지. B4지로 돼 있으니까 한 60페이지. A4지로 보면 그 정도로 반 정도로 줄인 거예요. 반 정도로 줄여서 설명을 드린 거니까 이제 요 부분을 설명을 잘 듣고 핵심이 뭔지를 잘 잡아내셔야 돼요. 핵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여러분들 걸로 만드는 시간을 하루 종일 갖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연습을 하는 거냐면 특강을 통해서 이 특강을 통해서 하루 종일 끝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혼자 하실 때 여러분들이 절대 하루 물론 뭐 끝내실 분도 계시겠지만 하루에 끝내는 건 힘들어요. 혼자. 하루에 끝내는 건 거의 힘듭니다. 왜?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되니까. 그러면 하루에 국계법 끝내기도 힘들어요. 그거를 앞으로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루에 끝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9월 달 동안. 하루에.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오늘 뭐 하루 종일 하겠지만 저랑 같이 할 때는 같이 할 수 있지만 혼자 집에 가서 할 때는 이게 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복습을 하실 때는 2개의 법률씩 이렇게 묶어서 국계법이랑 건축법 하겠다. 국계법하고 도시개발법 하겠다. 이렇게 해서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이거를 9월 동안 요 자료를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십시오. 연습을 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럼 그 옆에다가 단권화 시켜서
부족한 부분은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강 자료를 앞으로 많이 활용을 하세요. 이걸 가지고 요거에다가 이제 플러스 하나가 더 있다면 뭐가 이제 나중에 나갈 거냐면 우리가 출제 예상 지문이 한번 나갈 겁니다. 지문. 출제 예상 지문. 그러니까 요건 이론이고요. 자, 여기 어떻게 시험에 나온다가 이제 한 번 더 정리가 돼야 돼요. 요거를. 그래서 이렇게 예상 지문까지 해서 두 가지를 묶어서 정리를 하시면 어차피 시험도 예상 지문에서 나오는 거니까 지문을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할 수 있느냐 그 능력을 기르는 거기 때문에 요 두 가지만 하시면 한 두 달 동안 하시면 이 정도 점수는 나와요. 여러분들 60점 정도 나오니까 뭐 공법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종일 집중해서 공법을 한번 6개 과목을 모두 끝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졸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9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오전 수업을 하고요. 오전 수업은 가능하면 요 두 개를 끝낼 겁니다. 밥 먹고 오면은 이제 조금 이제 한계에 다다르잖아요. 그죠? 우리 머리가.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중요한 거 요거 반 정도 끝내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오후에 요 네 가지 법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오늘 어떻게 진도가 나갈지 됐습니다. 이제 그 정도 하시고 자, 하나씩 보세요. 자, 한 장 넘겨 보시면 자, 위로 넘기시면 1페이지 갑니다. 자, 1페이지 가시면 핵심 이론 특강 그래서 이제 제목에 나와 있고요. 그 왼쪽에 보면 국토계획법에서 나와 있습니다. 국계법인데 자, 그 테마예요, 여러분들. 1번이 테마 하나 잡아드린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2번이 두 번째 테마가 되는 거고 오른쪽에 3번이 세 번째 테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테마별로 잡아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테마별에서 한 문제씩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걸 테마를 여러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제 어디서 나온다 이걸 잡고 자 1번 보면 광역도시계획이 있는데 광역도시계획은 자 한 문제짜리입니다. 기본계획이랑 한 문제씩 나오는데 자 우리가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돼서 여러분이 잡아보셔야 될 부분은 광역도시계획 위치입니다. 위치.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자 밑에 2번이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도시기본계획이 나와 있어요. 도시기본 나와 있고 도시기본계획 밑에 뭐가 있냐면 도시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테마로 잡아봤어요. 제가 테마 1번이 요거고 2번이 요거 그 기본계획 3번이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광역도시의 기본계획 관리계획은 따로따로 나올 수 있지만 묶어서 하나의 문제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종합적으로.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시험에 가면 광역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광역도시의 기본계획을 비교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유형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오고 이건 단독으로 나옵니다. 단독으로.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 계획인데 광역도시의 기본계획, 관리계획 세 가지 계획이 있는데 요 계획들은 상하관계를 갖는다는 겁니다. 상하관계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테마 1번에 있는 그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상위계획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전부 다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인데 행정청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항상 상위 계획을 먼저 수립한 다음에 하위 계획을 수립하죠. 그러면 제일 먼저 행정청이 무슨 계획을 토지이용 계획 중에서 제일 먼저 요 계획을 먼저 수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을. 그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요? 대상지역이 있어야 되잖아. 대상지역. 그러면 요거는 뭐하고 연계를 시켜야 되냐면 대상지역을 먼저 연계를 시켜서 같이 보셔야 됩니다.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 그래서 일단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정의는 이제 무조건 만약에 광역도시계획을 물어봤다면 100%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이란 이렇게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오는 지문이 요 단어에다 밑줄만 걸으시면 돼요. 여기 광역계획권에 요게 나오면 됩니다. 요거를 바꾼다는 얘기죠. 다른 건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에 이거예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수립 대상 지역이 나와 있죠. 여기입니다. 여기. 어디죠? 광역계획권이 수립 대상 지역이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는 얘기는 광역계획권에 대해서 10년 뒤, 20년 뒤의 모습만 나타내는 계획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요 장기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절차 중에서 뭘 개최해서 자, 수립을 한다는 얘기냐면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뜻입니다. 공청회. 그러니까 연결이 돼야 돼요. 다른 거 체크하지 마시고 일단 여기만 체크하세요.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이 바뀐다는 거죠. 시험장 가면. 자, 뭘로 바뀌냐면 이 지역으로 바꿀 겁니다. 이 지역. 특별시, 광역시, 시군으로 바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시험이. 광역도시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또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시, 군, 구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런 것들은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가면 요걸 찾아야 가서 제일 먼저 찾을 게 이겁니다. 대상 지역. 이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거와 관련돼서 장기란 얘기는 10년 뒤, 20년 뒤의 모습을 나타내는 계획이니까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이 있는 계획은 아니다. 연결하고요. 따라서 일반 국민은 이 계획에 대해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 두 개를 옆에다 써놨어요. 실효 규정이 없다는 거죠. 광역도시계획 옆에 실효 X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기는 실효 규정이 없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실효된다면 다 틀리는 거예요. 효력을 잃는다. 실효 규정은 이 세 가지 계획 중에서 무슨 계획만 있습니까? 기본계획도 마찬가지 실효 규정이 없어요. 그럼 실효 규정만 가지고 볼 때 이 계획부터 있다는 거죠. 무슨 계획부터 있죠? 도시관리계획부터 있죠. 실효는. 그럼 요거는 실효가 언제 됩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 케이스로 봐야 돼요. 하나는 요거 하지 않았을 때,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않았을 때 실효된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이 세 가지 계획에서 실효 규정은. 그래서 어떤 형태로 나와야 되면 도시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맞습니까? 부합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 그런 지문은 다 틀린 지문이라는 거죠. 그건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정리하실 때 하위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은 무슨 계획이 하위 계획이죠? 광역도시계획. 그러면 무슨 계획에 부합돼야 돼요? 수립을 할 때.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돼야 되죠. 부합하지 않으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합니까? 그렇죠. 상위계획이 우선한다. 그거 하고 두 번째, 부합하지 않으면 기본계획의 위치. 기본계획은 실효된다. OX, X 틀린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는 광역도시계획은 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합니까? 연결해서 이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데, 광역계획권 누구하고 누가 지정하죠? 국장하고 도지사 두 명이 지정하죠. 예를 들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습니다. 그럼 누가 지정하고요? 국장. 같은 도다 그러면 누가 지정해요? 도지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정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심만 말씀드릴게요. 의심. 다시 말하면 국장이 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 심의 거친 다음에 지정하고, 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자, 국장하고 사전에 뭐 해야 되죠? 협의하고 뭐 하죠? 의견 청취하고 그 다음에 심의. 그러면 국장하고 도지사 두 명이 뭐가 되는 거예요? 광역계획권 지정권자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차이가 요거 하나가 있다는 거죠. 뭐가 있어요? 협의를 더 거친다. 누구는요? 도지사.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체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요거와 관련돼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광역도시의 옆에 있는 제일 중요한 단어를 제가 써드렸어요. 실효 규정이 없다는 거 하고, 만약에 광역도시계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 규정이 나오면 무조건 X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밑에 가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거기 밑줄 광역계획권. 자, 대상지역이 나왔고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다. 장기. 그러면 10년 뒤, 20년 뒤의 모습만 나타내는 계획이니까 구성력이 없다는 얘기고, 따라서 일반 국민은 이 계획에 대해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리고 밑에 가면 광역계획권이란 광역도시계획을 위한 수립 대상지역으로 거기 밑줄 그으면 되네요. 두 명 지정권자 나오네요. 국장하고 누구요? 도지사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그 일부의 동그라미. 자, 일부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최소 단위가 있나요? 특별시 광역시 시군을 지정할 때 어디죠? 구, 군, 면을 써놓으세요. 요 단위로 지정해야 돼. 일부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일부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그러니까 요 구 단위는 깨지면 안 된다는 게 일부 지정할 때. 군, 면, 요거는 일부를 지정할 때 포함이 되려면 모두 포함되고 제외되려면 모두 제외된다. 이거 포인트 하나 잡아드렸으니까 네 글자 써놔요. 구, 군, 면 단위로. 이거는 전부 지정할 때는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고, 어떻게 지정할 때? 일부 지정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절차를 통해서 광역 도시계획을 정리해 드릴 텐데, 제일 먼저 이제 기초조사라고 하는 걸 합니다. 수립 절차 중에서. 그래서 자, 국장하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수립권자인데 그 뒤에 가서 나오고요. 자,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일 먼저. 그러니까 기초조사는 이제 제목만 보고 내려가면 돼요. 두 번째 별표 해놓으세요. 두 번째 시험에 나오는 것만 보시면 돼요. 기초조사는 너무 쉬워요. 이거는. 이런 것들은 이슈 잡지 말고 여기 이슈는 이걸로 잡아야 돼요. 뭘 통해서? 공청회. 공청회라고 하는 건 좀 전에 해드렸는데, 공청회라고 하는 건 구성력이 있는 계획, 없는 계획. 없는 계획이니까 무슨 계획하고 무슨 계획에서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 할 때는 똑같이 거친다는 거죠. 그리고 공청회는 누구하고 누구 의견을 듣는 거냐면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민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된다. 하나 더. 주민과